네, 이어서 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또 마침 수능 시험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쵸. 부모님들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 맞습니다. 싶어요, 진짜. 네. 저도 수능 세대였거든요. 네. 찾아보니까 94년 이때부터 이제 수능이 도입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네. 전에는 이제 학력고사. 네. 저도 말로만 들었던 학력고사 시기였는데 이 고등학교 과정의 많은 과목들이 이 교과별로 전부 다 문제가 출제되어서 네. 학생들이 그 모든 과목을 잘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과 맞습니다.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는 어떤 네.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개선된 것이 바로 94년도부터 시행된 대학 수학 시험 능력이었다고 하죠. 네. 오늘은 그래서 이 수능과 관련된 또 책 소식을 준비해 오셨다고요? 맞습니다. 저희 수능 1교시에 이제 국어 영역, 저희 때는 언어 영역이라고 했었어요. 네네. 네, 이 국어 영역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문학 작품의 어떤 지문이나 문항들인데요. 네. 이 문학 작품 하면 저희 현대시도 있지만 현대 소설,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등 되게 다양한 문학 작품이 이 지문이 1교시에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듣다 보니까 오늘 이제 수능 끝났는데 다시 또 수능 얘기를 네. 아이고. 네. 꺼내서 약간 미안하긴 하지만 오늘 그러면 그렇네요. 이 수능 출제되는 문학 작품을 준비해 오신 거예요? 맞습니다. 다양한 그 장르가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현대 소설이랑 현대 시에서 각각 한 편씩 이 두 편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럼 먼저 현대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작품들 어떤 네. 게 있습니까? 찾아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네. 제목만 들으면 이거 이런 작품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 김동리 작가의 무녀도, 그다음에 감자. 네, 감자는 정말 제목만 들어도 많이 또 김승옥 작가님의 무진기행, 네. 서울 1964년 겨울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동백꽃 쓴 김유정 작가님도 그쵸. 네, 굉장히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꼭 만나본 것 같은 느낌? 그렇죠. 네.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박경리 작가님의 김약국의 딸들, 그다음에 토지, 네. 양귀자 이 작가님의 원미동 시인 한계령, 그다음에 염상섭의 만세전, 이것도 네. 정말 이렇게 달달 외웠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윤은길 작가님의 장마 등등등. 이게 가나다 순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와, 끝이 정말 없죠. 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네. 정말 생각나는 작품들이 많은데 네. 이 중에 그러면 오늘 어떤 작품을 좀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좋은 작품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좀 했거든요. 네. 그 중에 이제 수능 시험 대비 청소년 필독서로 네. 1000만 부 이상 팔려나간 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래서 책이죠? 이문열 작가님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입니다. 네. 정말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우리가 뭐 국어, 수능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화로도 또 제작이 됐었잖아요. 당시에 좀 부조리한 시대상을 작은 시골 초등학교 5학년 한 반의 배경으로 풍자한 소설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을 들어볼까요? 이 준비한 부분은 막 들어가는 발단 도입부거든요. 네. 이 소설은 그 딱 시점이 1987년에 이제 39살의 주인공 병태가 네. 자신의 5학년 때를 회상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네. 그때를 우리 추억 속으로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30년이 다 돼갔지만 그의 봄에서 가을까지의 외롭고 힘들었던 싸움을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때처럼 막막하고 암담해진다. 어쩌면 그런 싸움이야말로 우리 사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어떤 상태이고, 그래서 실은 아직도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받게 되는 느낌인지도 모르겠다. 자유당 정권이 아직은 마지막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의 3월 중순, 나는 그때껏 자랑스레 다니던 서울의 명문학교를 떠나 한 작은 읍의 별로 볼 것 없는 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공무원이었다가 바람을 맞아 거기까지 날려간 아버지를 따라 가족 모두가 이사를 가게 된 까닭이었는데, 그때 나는 우리 나이로 12살에 갓 올라간 5학년이었다.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긴 해요. 서울에서 좀 유복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명문초등학교에 다니던 병태에게 네.
이제 이사를 간 그 동네와 학교가 좀 초라하게 보였었잖아요. 네, 맞아요. 딱 첫 장면에 그런 마음이 딱 네. 들어가는데 이 아마 이 소설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름이 아마 있을 텐데 그 엄석대. 네. 네, 맞죠. 이 네, 엄석대. 그러니까요. 약간 상징적인 인물로 음. 저희가 중간중간에 이런 꼭 이 소설 말고도 들었던 그런 많이 네, 그쵸. 이름이 있었어요. 이 네. 이름이 전교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면서도 또 가장 성적이 좋았던, 항상 음. 1등을 달렸던. 그래서 학교의 모든 아이들이 이 석대를 두려워하고 있죠, 네. 정말. 그쵸. 네. 그래서 이 학교의 이 모든 일이 이 석대를 중심으로 돌아갔던 게 기억이 나는데 모범생이었던 병태가 이제 전학 가서는 정말 힘겨운 학교 생활을 이어갔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어 자기는 힘든데 아버지는 이런 것도 견디지 못하냐고 했을 음. 때 그런 장면도 저는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네. 그러다가 병태가 이 석대에게 충성을 맹세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죠. 네. 이 청소 시간이었는데 왜 그 청소 체크하는 게 이제 석대였어요. 석대 네. 합격이라고 하면 이제 갈 수 있는. 네. 근데 이제 이 병태가 창문을 닦아서 합격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아이들이 다 가고 끝까지 혼자 남을 때까지 절대 합격이라고 불러주지 않아. 다 계속 불합격, 불합격. 네. 그러다가 이제 혼자서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노을은 지고 있는데 음. 그때 그 아마 눈물을 봤을 거예요. 네. 석대가. 그리고 와서 이 한병태 유리창 성소 합격 이러고 보는데 막 그때 막 병태가 울기 시작하거든요. 네, 정말 무너집니다 그때. 네, 정말 이렇게 들으니까 기억이 네, 나요. 맞죠. 네. 네, 정말 등장인물 간의 이런 심경 변화가 정말 일품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병태의 태도도 좀 변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완전히 다음날 바로 자기가 가장 아끼던 일제 샤프 펜슬을 네.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 음. 완전 기세가 또 역전이 되죠. 음. 아무튼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1987년 발표한 이 단편 소설이었는데 네. 이듬해 이상문학상을 받게 되죠. 대중적인 인지도가 매우 높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국어 교과서의 단골 맞아요. 소재이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진짜 초등학교 때부터 읽었던 그런 네. 기억이 네. 새록새록 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꺼내서 미안하지만 이 수능 국어에서 자주 출제되는 현대시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해보죠. 네. 아마 어머님, 아버님 세대들이 지금 이걸 들으면 맞다, 뭐 네네. 이런 게 있을 거야, 아마. 네. 현대시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말 시인 이름과 작품 이름만 들어도 맞아, 이거 이런 작품들이 정말 그쵸. 많았거든요. 이것도 한번 기억, 니은, 디귿 순으로 이렇게 한번 읊어보면 네. 고은 시인의 눈길, 그 다음에 이 사평역에서를 쓴 이 곽재구 시인의 시, 네.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 네, 음. 이것도 정말 많이 기억이 나고요. 네. 이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는 거의 뭐 음. 이렇게 붉은색 줄이 다 그어졌다는 그런 생각도 나요. 정말 이건 막 중요한 거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김남주 시인의 겨울바다, 또 이것도 정말 많이 기억나는데 김동완 시인의 국경의 밤, 네. 이것도 정말 네, 항상 외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김상용 시인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리고 뭐 김수영 시인의 눈이나 풀 이런 거 등등등 정말 많더라고요. 네, 네. 정말 끝이 없을 것 그죠,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현대시도 고등학교 국어 시간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네. 오늘 어떤 시를 들어볼까요? 아마 우리나라 그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 멘트만 이렇게 딱 해도 맞다 그 사람 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네. 김소월 시인의 오늘은 초혼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김소월 시인의 초혼 들어보겠습니다. 산산이 부서지는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마저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붉은 해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온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서름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체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요. 음. 정말 이렇게 시로 다시 들어도 네,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데 정말 네, 많은 또 시를 썼잖아요, 김소월 시인. 맞습니다. 정말요. 뭐 이 네, 초혼을 다는 몰라도 그냥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요? 그러니까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맞아요. 만 그리고 들으면 어쨌든 네, 다 네, 맞아요. 아니까. 네, 정말 이 그러니까요.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 뭐 가장 많이 알려진 게 김소월을 가장 많이 이렇게 또 국민 시인으로 또 알려주게 한 게 또 진달래꽃. 그걸 그렇죠. 또 말을 못할 수는 없죠. 정말. 그뿐만 아니라 이 진달래꽃이 1999년 수능에 출제되었고요. 또 네. 산이라는 시도 94년 수능에서 또 음, 삼수갑산이라는 시도 96년 수능에서 출제되었죠. 네. 정말 어, 그 시뿐만 아니라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노래로도 된 게 되게 맞아요. 많거든요. 네. 이게 왜 엄마야 누나야 뭐 이런 것처럼 네네. 해가지고 뭐 개여울 이거는 정말 음, 많은 가수들이 또 이렇게 음,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불렀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네.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뭐 나는 세상을 모르고 살았다 등 김소월의 시는 노래로 만들어진 것도 정말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부르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다. 네. 방금 들었던 이 초혼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 시가요. 와, 1925년도. 네, 이 와, 진달래꽃을 처음 펴낸 게 1925년도라 그러니까 정말 진짜 100년이 그러네요. 가까운 시간 동안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걸 또 새삼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진달래꽃 시집이 92년도에 발표됐는데 이 음, 발표된 시집 안에 이 시가 이렇게 딱 수록되어 있었다 네, 그러더라고요. 이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막 이렇게 보면요. 네, 김소월은 이 오산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받았던 오순이라는 이름의 여성과의 교제를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사실 당시의 소월은 이미 홍단실과 결혼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음, 이제 두 사람의 인연은 오순이 19살의 나이로 시집을 가게 되면서 딱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후에 이제 오수는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22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음, 되거든요. 그 당시 김소월은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해서 막 탄식하면서 김억에게 배운 시작법으로 많은 네. 양의 시를 썼는데 이들 시는 훗날 김소월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 이 진달래꽃에 실려서 되게 서정적인 시들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각광받게 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중 하나가 초혼 네. 이었는데요. 이 초혼은 오순의 장례식장에 참석한 이후 직후 쓰여졌다고 음, 합니다. 정말 이렇게 또 스토리를 들어보면 가슴이 또 아파오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또 새로움을 네. 알게 되는 네, 그런 네. 시간인데, 맞습니다. 오늘은 진짜 이 수능을 우리가 준비했던 네. 그날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옛날 생각도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합니다. 네. 저도요. 네, 이걸 준비를 하면서 또 많이 어, 올해 한 해 정말 고생했던 음, 그 수험생과 그 주변 분들, 네, 정말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얘기 다시 한번 네. 하고 싶더라고요, 진짜. 네, 네. 진짜 오늘 수능을 위해서도 준비한 수험생과 가족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최미경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